이런 형태의 사주가 내 능력을 제대로 각성을 하고 내 능력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식신상관의 내 말과 표현, 행동도 되고 내 재주도 되고 또 내 아랫사람, 제자들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내 조직을 크게, 이 조직이 내 거라고 하면 조직을 크게 키워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명 중에 1명이 이분을 뽑았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명 중에 한 분은 이분을 뽑았다고. 이분이 저 하늘궁이라고 저 북한산에서 좀 더 가면 정릉이 된다. 저 북한산에서 좀 더 가면 일영 뭐 이런 데 가면 거기 이분의 랜드가 있어요. 저 하늘궁 랜드라고. 네, 하늘궁 랜드라고 있어요. 넓은 곳에 막 건물도 여러 개 지으셨어. 네, 대단하세요. 이분의 이름을 뭐 한 10번이나 100번 외치면 뭐 일이 다 풀린다고 이제 열심히.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이 그래도 꽤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 그쵸?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당선되면 너희들 다 1억씩 줄게. 뭐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시죠? 이분 사주 보자고. 이게 지금 뭐야? 신자진이잖아, 신자진. 병화일주가 신자진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뭐 하겠다는 소리야? 조직 크게 만들겠다는 소리죠. 큰 조직과 권위를 가지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병화가. 근데 거기에 뭐가 참여하고 있어? 식신이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성, 사업도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가도 되고 교육가도 돼. 종교인도 되고. 이거 좀 정체가 좀 불분명하죠. 이게 철학자인지 종교인인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특히 이분의 사주는 이 사회의 요 대문 밖에 있는 대중의, 근데 이제 이 연주라는 자리를 생활권 밖의 환경,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생활권 밖의 불특정 다수의 공간이 연주의 공간인데, 여기에 있는 기축 상관들이 나의 사회적 관을 함께 연대하여 키우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보죠. 바티칸에서 교황이 신년 연설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바티칸 광장에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교황이 눈앞에 시야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평화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 내 바티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월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텔레비가 생중계를 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교황의 연설을 생중계하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은 교황을 보지만 교황은 누군지를 몰라. 그쵸? 그게 생활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 보면 그 무슨 책을 내거나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문득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간 곳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보고 사인해 주세요. 식당에 갔더니 어머 아무개 연예인이시죠? 막 하면서 오늘 내 식사 공짜로 드릴게. 그러면 이게 뭐야? 나는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고 저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그게 뭐야? 자기 사주의 연주가 활성화됐다는 뜻이죠. 연주가. 자, 대문 밖의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 식신상관들이 근데 제자 같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자 같은 사람들이 나의 관과 한 덩어리가 된다. 나하고 한 덩어리가 된 거야. 나의 명예나 조직과 관하고 나의 유명세, 나의 관하고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종살격이라고도 이제 뭐 흔히 표현하는데, 종살격이면 뭐예요? 평관에 죽고 사는 사주다. 가오다. 나의 권위가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건 일간에 근은 없고 관성의 세력 위에 일간이 올라타 있는 그런 형태니까, 이 사주에서는 이게 관이 되게 큰 조직을 삼합과 방합으로 함께 만들어내는 사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사주가 자기의 능력을 각성을 하게 되면은 큰 관성 조직을 만드는데, 그 관성 조직에 나의 제자들의 다양한 제자들의 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진토하고 축토는 나의 관하고 나의 관성, 내 조직 명예하고 함께 연대하는데, 근데 미토나 술토들은 연대를 안 해. 미토나 술토가 나타나면 에이 자수 이거 뭐야? 막 축술형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무슨 운에 조심해야 될까? 뭐 술운, 그다음에 뭐 미운, 이런 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뭐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거 올 때는 꽤 세력이 괜찮죠.
지금 올해가 지금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선거를 하셨으니까 이분은 좀 아무래도 좀 신축년에 뭔가 세성을 얻고 세력을 얻고 약간 그런 형태로도 좀 볼 수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니까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이제 관성은 식상 만나면 잘못하면 명예와 권위가 상하다. 그래서 뭐 상관경관이니 뭐 이런 거 나타나면 그래서 원래 식상하고 관성은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 말을 함부로 하여 권위가 상하다. 뭐 아랫사람들이 까불어서 내 자리가 잘리다. 뭐 이런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는데 이게 관계가 좋으면 아랫사람들이 내 권위를 살리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재주를 부려서 유명해질 수 있는 사주. 식신상관이 관성의 힘을 키워줄 때, 식신상관이 관성의 힘으로 갈 때 같은 형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비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어지는데 편관은 정관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강압적인 관으로 재화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니 정편관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식신상관이 정관을 키운다 그러면 되게 안정적인 권력을 만드는 거고 식신상관이 편관을 키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 편관이라는 애는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괜찮은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 중용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컨트롤과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국가 권력을 하나로 합쳤는데 이게 편관화 돼버리면은 이 국가 권력이 폭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 편관이라는 애는 마치 호랑이 새끼를 길렀는데 뭐 새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얘가 일정 수준 이상 크고 나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호랑이가 됐더라.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더라. 호랑이가 오히려 나를 잡아먹더라. 오히려 내가 호랑이한테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런 형태들도 알 수 있죠. 젊은 20대 청년들이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몰고 다니다가 뭐 교통사고를 나서 뭐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에 나오기도 하죠. 가끔 그런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쯔쯔쯔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람보르기니를 스포츠카를 마구 몰다니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고성능 자동차를 타버리니 저도 여러 차를 타봤는데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닐 때는 딱지를 전혀 안 끊었어요. 옛날에 경차 타고 다닐 때는 밟아도 차가 안 나가. 뭐 딱지를 끊고 싶어도 끊기가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좀 성능이 좋은 RV 차를 또 사게 됐는데 아니 그냥 무심코 밟았는데 그냥 툭하면 속도 위반인 거야. 자꾸 딱지가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벌금이 왜 이렇게 나오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 이제 신경 써야겠다. 전에는 밟아도 안 나가는 차는 그냥 신경 없이 밟았는데 뭐 어차피 밟아도 안 나가니까. 고성능 차를 타니까 밟으니까 북북 나가버리더라. 근데 또 승차감이 좋으니까 차가 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 뭐 이런 거죠. 요즘 푸틴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죠. 푸틴이 밟아 이것들 내가 건들면 우크라이나쯤이야 일주일 만에 정복한다 했는데 이거 잘못 걸렸구나 지금 꼭 이런 듯한 느낌이죠. 자, 정관과 편관은 좀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편관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열에 3, 4명 정도는 편관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되게 잘 쓰시는 분들, 훌륭하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무조건 정관은 좋고 뭐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정관은 쓰기가 무난하고 편관은 다소 쓰기가 까다롭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편관은 나쁘고 정관은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카메라도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DSLR 카메라 같은 게 있었는데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고 일반인용 카메라가 있어요. 일반인용 카메라가 정관, 전문가용 카메라가 편관이야. 그냥 무난하게 사진 찍을 거면은 일반용 카메라를 쓰면 돼. 오토 모드로 놓고 그럼 자동으로 다 화면 조정해줘. 근데 전문적인 사진이 안 나와. 전문가가 사진을 찍으려면은 수동 모드로 이렇게 수동 모드 조작이 가능한 카메라로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의 조도, 감도를 조절해, 조리개를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야 돼. 대신 이 전문가용 수동 카메라는 내가 그 다루기가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그 다루는 법을 내가 잘 알아야 돼. 잘 다루면 최고의 전문가 카메라, 잘 다루지 못하고 아마추어가 함부로 수동 카메라를 만지면 사진을 망친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명 흉신이라고 말하는 뭐 편관, 편인, 상관, 겁재 이런 기운들은 재화해서 쓰면 즉 내가 잘 다루어서 쓰면 최고의 기운이고 재화를 못하면 내가 잘 다루지 못하면 골치 아픈 거죠. 옛날에 관우가 타던 적토마라는 말이 그런 식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적토마를 다루면 그냥 뭐 하루에 10리를 날아다닌다 하는 거고
제대로 말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적토말을 다루면은 오히려 말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한다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자, 식신상관이 관성으로 변할 때를 봅니다.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나의 말과 표현 행동이다. 활동성, 베푸는 것인데 이게 관성으로 변하면 나의 말과 표현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구속하거나 힘들게 한다. 보통 이런 경우가 식신상관이 편관으로 변할 때 내가 한다. 이게 뭐야? 이거 호랑이 키운 거죠? 식신상관으로 베풀었는데 또는 관성한테 잘 해줬는데 관성한테 잘해줬는데 관성이 나를 죽이러 와? 가끔 역사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 뭐죠? 그 스탈린을 숨겨주고 살려준 암흑의 이야기. 나중에 스탈린이 독재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죽이더라. 뭐 이런 거. 뭐 내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내가 제주로 나의 식신상관으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그 편관이 더욱 감대해져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 뭐 한 6, 7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우리나라의 S사가 아무개 씨한테 말을 선물을 했는데 대통령 친인척의 딸한테 말을 선물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정경유착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돈 많이 버는데 여기 우리 대통령의 지인의 딸이 말이 좀 필요하거든. 몇 천만 원짜리 거의 억대 말이었죠. 그거를 삼성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어. 이재용 씨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나라에서 해라고 안 하면은 내 목에 칼을 거두는 느낌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서 해줬겠냐. 나는 그냥 말을 사주고 해달라는 거 해줬을 뿐인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냐. 이거 억울하죠. 이게 뭐야.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웠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너 저 부정부패에 정경유착했구나 하면서 이제 야, 그 말 한 마리였으니까 망정이 말 한 30마리 막 했어. 못 나왔을 수도 있지. 이게 베풀고 나눴는데 나를 겨누더라. 이게 식상이 편관하고 재화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보통 그런 사주 대표적인 사주가 한신이 한신.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 한신은 유방을 위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방이 천하통일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그 백전백승의 장군이 유방을 도와서 항우장사를 물리치고 한 나라를 건국을 했더니만 유방 입장에서는 저 한신 저 거슬리는데 제가 반역을 꾀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만 보통 유방은 그래도 개국공신인데 잘해줘야지. 근데 잠시 유방이 다른 나라에 원정을 간 사이에 그 유방의 부인이 한신을 잡아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를 해버리죠. 이제 일명 그 토사구팽 현상이 나타나죠. 토사구팽. 그게 그 한신 사주가 식신제살하고 있다가 식신제살이 편인도식 당하면서 그대로 그 내가 섬기던 편관이 나를 죽여버리는 그 을목일주가 신금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그 칼이 나를 겨눠버리는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식신상관이 관성과 합해 있는데 편관하고 합해 있으면 이게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내가 그 편관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어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적절하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헝클어지는 운에는 문제가 터져. 흔히 나오는 해외 토픽에 나오는 호랑이 조련사, 호랑이한테 물려. 뭐 이런 거, 뭐 독사를 조련하던 아무개, 뭐 5년 키운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다. 뭐 호랑이 입속에 얼굴을 넣던 서커스 하던 사람,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뭐야? 내가 키운 호랑이한테 내가 죽다. 식신상관이 편관을 적절하게 합하고 있는데 그 합이 문제가 생기는 운이 반드시 운에서 온다고요. 그런 운에는 주의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위험한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식신이 편관을 보고 있는 사주인데 어떤 난제나 위험한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식신 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편관 능력이 너무 강해지게 돼서 내가 도저히 편관을 억제할 수 없게 되는 내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자다. 근데 그 사람의 식신 능력이 망가지게 되면은 편관이 나를 덮치다. 내가 돌보던 원자로가 폭주해가지고 체르노빌이 돼버리다. 후쿠시마가 돼버리다.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예요. 자, 식신상관은 나의 말과 표현, 행동, 활동성인데 관성으로 변하니 명예를 얻고 권위를 얻는다. 이건 이제 정관을 사용을 할 때, 좀 안정적인 정관을 쓸 때 얘기죠. 정관을 길신으로 쓸 때 얘기예요. 식신은 자식, 아랫사람, 뭐 제자, 부하 이것도 돼요. 자식, 아랫사람, 제자, 부하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관성으로 변하면 자식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군림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이 나에게 상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건 좀 이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의 취미 적성이 직업, 직장이 된다.
내가 가진 재주와 재능이 직업, 직장에서 발현될 수도 있다. 제가 아는 CEO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에 나온 그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오드리 헵번인가? 맞아요. 오드리 헵번이죠. 그 오드리 헵번의 상표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오드리 헵번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테마로 한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자식들이 만든 오드리 헵번 재단이 있대 외국에. 거기서 이제 그 상표권하고 이름을 쓸 수 있고 어떤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여를 해가지고 한국에 오드리 헵번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 오드리 헵번을 추억하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들이 그 카페 체인을 많이 하셨어. 이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게 젊은 사람들이라기보단 주로 이제 중장년의 분들이 거기서 올드한 음악을 레트로한 음악을 들으면서 레트로한 감성에 빠지는 그러한 카페인데 그분이 그 사업을 하는 그 CEO가 그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자기 직원 중에 오드리 헵번 덕후가 있어요. 덕후 매니아. 오드리 헵번 덕후가 있어가지고 완전 우리나라 최고의 오드리 헵번 박사인데 오드리 헵번에 완전 취해서 국제 경매장에서 오드리 헵번 유품만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무슨 돈 어떻게 해서든 수집을 하고 뭐 모든 것을 연구한 오드리 헵번 덕후가 있어. 그래서 그 덕후 덕분에 그 카페를 정말 덕후 차원으로 오드리 헵번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 차렸다. 이런 경우는 그분한테는 그 부하 직원이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취미 적성이 직업 직장이 된다 같은 경우도 내가 오드리 헵번 덕후가 되니까 그것이 나의 명예와 조직과 연결이 되더라. 내 자식 사주가 식신상관이 특히 식신이 관성하고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머 너 재주로 유명해지겠구나. 어머 너의 재주를 필요로 하는 직장 조직을 만나겠구나. 너의 재주로 큰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식신이 중심이 되면은 그 조직이 너한테 맞춰주겠구나인 거고 관성이 중심이 되면 너의 재주가 그 조직을 키워주겠구나. 그 조직이 중심이 되겠구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원래 식신하고 관성이 합쳐져서 식신이 주도하게 되면은 주로 권위가 떨어져요. 재주는 뛰어난데 권위는 떨어져. 뭐 말은 잘하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거나 말은 잘하는데 욕을 먹을 수 있죠. 그쵸? 방송에서도 국민 밉상 방송하시는 분들 있죠. 뭐 누구를 까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막 누구를 막 욕하거나 해가지고 좀 권위 있는 사람들 깔아뭉개거나 막 그 결혼하려는 그 김건 모모 씨를 이렇게 저격해가지고 걔 술집에서 엄한 짓 했다 저 방송에 가가지고 그 김건 모모 씨하고 끝이 뭐야 해필은 이름이 다 나와버리네. 결혼하려는 여자가 아는 동생인데 뭐 그 여자가 방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식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권위가 높진 않죠. 욕하면서 이제 그 사람 방송 이제 가무 세모 연구소 같은 그런 데들 이게 주로 식상하고 관성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는 식상이 관성을 깨는 형태지 보통 식상이 관성을 키워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말을 하면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면 관을 깨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죠. 자, 식신 제사라던 사주의 경우는 식신이 관성에 동조해버리는 나의 제살적 행동이 적을 오히려 키워버리게 된다. 식신의 변절. 이게 이제 뭐냐면 식신제사라고 있는 사주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가기만 하면 오히려 호랑이의 힘을 키워주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비유하자면요. 그 예멘 반군, 그 예멘 내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사 밀리터리 덕후들만 아는 건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돈이 많은 나라여가지고 세계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 석유 팔아가지고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반군하고 붙기만 하면은 적이 총만 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그 탱크 무기를 다 놓고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예멘 반군이 득템해가지고 사우디의 최신 전차, 에이브럼 전차서부터 각종 미사일, 뭐 대전차 장비를 다 갖춰. 그러니까 미군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것들 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최신 장비를 팔았더니 그 최신 장비가 저 예멘 반군한테 가더라.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군에 우리 한국군 장비도 많이 가 있어요. 한국 수류탄, 뭐 한국 소총 이런 거 많이 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멘 반군이 우리나라 수류탄을 쓰고 있어. 한글이 적혀 있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우디아라비아군한테 보냈는데 그게 예멘군한테 착취당한 거죠.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이
그 베트남 전쟁을 끝내면서 이제 우리 철수할래, 니들이 지켜 해가지고 남베트남군한테 최신 장비를 엄청나게 넘겨주고 가서 한때 아시아 최고의 공군, 세계 3위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남베트남이었는데 북베트남군이 쳐들어오자 그대로 북베트남 전력으로 흡수가 돼버릴. 이게 뭐야 이게 식신 보냈더니 적군의 투항, 적군 좋은 일만 하더라. 꼭 그런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외치는 분을 보면 저 사람은 혹시 절에서 파견한 사람 아니야? 뭐 가끔 여기 이게 뭐야? 기독교 교세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안티 기독교를 외치는 그런 듯한 느낌? 이게 식신이 관살에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관살이 나를 극하로 들어오는 경우에 사주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들 봤어요. 을목일주가 사유합을 하는 형태인데 을목일주가 사유합을 하면 을목의 상관인 사화가 유금을 강하게 해가지고 내복을 치러 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분이 그 사유합이 걸린 정유년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냐면은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 알바하는 데다 알아봤더니 자기네 광고를 인터넷이랑 유튜브에다가 올려주면 이렇게 알바비를 주겠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주는 내용대로 자기가 부지런히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열심히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올렸는데 얼마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철컹철컹 당신은 불법 광고, 허위 과장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당신을 구속하겠어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벌금 내고 나왔어요. 봤더니 자기한테 올리라고 한 그게 뭐 의약품, 그게 저 성형외과 광고야, 저기. 그죠? 뭐 성형외과 광고. 근데 원래 그렇게 불법 광고래요. 이게 잘못하면. 불법 광고를 했는데 이미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꼬리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말단에서 그거 광고한 사람들이 잡혀간 거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런 거 많이 활용하죠. 대포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점조직으로 알바생들 모집해가지고 돈 받아오면은 너한테 뭐 목돈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한테 돈 봉투 받아가지고 어디다 입금을 했더니 경찰이 와서 철컹철컹 잡아갔어. 그게 뭐야? 내가 알바했는데 바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더라.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돼. 내가 누군가한테 홀려서 그 사람의 운동에 막 으쌰으쌰 했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홍위병이야, 홍위병. 중공을 한 30년을 후퇴시킨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화대혁명에 보면 홍위병이라는 게 나와요. 모태똥이 이 회색주의자들을 다 해치우고 다시 원래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수많은 젊은 애들이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자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수용하려고 하는 수정주의자들을 전부 길거리에서 처단하고 테러를 한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완전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문화재, 수많은 과학 기반들이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문화대혁명. 근데 지금 그 문화대혁명 때 20대였던 열혈 청년들, 모택동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그 20대들이 지금 60대가 됐어요. 60대가 됐는데 지금도 그 세대는 문화대혁명 얘기만 나오면은 입을 다물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문화대혁명의 10년간의 광풍이 불 때 수많은 지식인들을 잡아 죽였죠. 어차피 20년 후에 다시 휜지든 검은지든 잡으면 장땡이지 해가지고는 이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뤘죠. 그때 만약에 문화대혁명이 아니라 자본주의 운동을 일으켰다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이 동남아의 국가들은 성장을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20년, 30년을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게 뭐야?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나라의 목에 칼을 걸어버린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게 식신제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편관을 키우는 형태의 운으로 가면 그런 형태들. 내가 누굴 위해 충성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나쁜 놈이더라. 그놈이 살인자였더라. 그놈이 죽일 놈이었더라. 흔하게 나오는 닌자 영화에서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닌자로 길러져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해서 누굴 암살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친부모를 죽인 놈이 바로 그놈이더라. 나를 죽인 놈이더라. 그게 뭐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충성한 놈이 그놈이었더라. 충성한 놈이 바로 나쁜 놈의 원흉이었더라. 그런 형태들이에요. 자, 아랫사람이 남편이나 애인이 된다. 식신상관이 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 같은 사람이 남편이나 애인이 된다. 그렇죠? 자식 같은 사람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나를 책임지겠다는 듯 행동한다. 이런 경우 설레네. 자, 식상은 장모나 친할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장모나 친할머니가 나를 구속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한다. 관성이 길신, 정관인 경우에는 명예스럽다, 보호해준다. 식상에 노력한 대가가 명예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일단 식신상관과 관성이 합을 하고 있으면 나의 재주와 능력이 어떤 명예, 지위 또는 어떤